예, 9월 11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J 이재현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한 고등법원을 파기하고 그리고 다시 곧 재심사를 하고 고등법원을 보냈죠. 내용은 뭐 배임죄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재현 회장은 건강이 악화돼서 형 집행 정지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네, 11월 21일 날 재판을 다시 받을 때까지 한 달여 동안, 두 달여죠. 두 달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형 집행 정지와 불구속하고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볼 수 있지만, 형 집행 정지는 아파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활동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은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인으로서 모든 활동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일선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올리기 전까지는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재원 회장이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CJ그룹에서는 호재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15 광복때 사면받았던 SK의 최태원 회장처럼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고 3일 뒤에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있는 같이 커팅을 하면서 굉장히 정부의 친정부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투자를 몇십조를 한다, 일자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CJ도 아마 그런 제스처를 좀 보이면서 분위기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뉴욕 증시는 혼돈 속에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놀랐는데요. 0.47% 다우지수 오르고 나스닥은 0.84% 오르고. 근데 텍사스산 원유가 4% 오르고 브렌트유가 2.3% 오르고 해서 유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특히 유가 오른 게 재고량이 늘었지만 소비가 증가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9월달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목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이나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면 주가는 좀 오를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좀 주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의 주가를 다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시기가 지금이냐 연말이냐 내년이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얼만큼 충격이 들어가는 시기를 볼 거냐라고 해서 지금도 결정을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크래프트라는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아이크래프트는 저희 네트워크 장비하고 시스템 구축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고요. KT 한국통신의 협력업체로서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인데 우선 실적 개선을 많이 했어요. 반기 보고 보면은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주가도 한 4배 이상 많이 올라는 상태인데 신규 사업으로서 위조 방지 홀로그램 사업을 런칭하는데 마케팅 집중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IT, NI,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업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 그냥 IT 장비 업체 이런 업체 이런 부분에 있는 회사들하고 보안업체라는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안업체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보안업체로 보안 매출이 그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안업체로 이미지가 바뀐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7.5% 성장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깨졌다고 보고요. 7%냐 6.5%냐 말이 많이 나오는데 5%대 성장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어저께 어떤 미국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2%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상해 지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요동치면서 그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자본시장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 나타낸 정책은 수백 조 이상의 돈을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해 주가, 상하이 거래소의 주가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원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뭐든지 이제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월요일 날 많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더 걱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신주가 15일 상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어찌 보면은 사업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합병하는 게 좀 어거지일 수도 있었죠. 제일모직은 굉장히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은 저평가하고 하면서 합산을 해서 합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가 15일날 상장합니다. 제일모직의 그 주식 매수권은 15만 6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7만 원이면 한 10% 정도 차익이 있죠. 그럼 상장 이후에 그 차익 10%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냐? 네, 일반 주주들은 그 10%를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은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 뭐 16만 원, 17만 원 요 수준대에서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좀 물량이 좀 정리가 되고 수급이 정리되면은 지주회사다 보니까 좀 더 주가가 올라서 한 20만 원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망하면서 주가는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